코로나19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월세조차 부담스러워진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어류 방사능 검사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하루 검사 가능 건수는 한 건에 불과합니다.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하우스 감귤이 첫 출하됐습니다. 얼마나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팔릴지가 관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내는 것조차 버거워서 월세 지원 신청을 하는 가구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동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주택 임차료, 월세 지원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시에서 월세 지원을 요청한 가구는 10,000 가구가 조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월세로 지원해준 예산도 47억여 원에서 올해는 6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지난해 3월 4,300여 가구였던 월세 지원 가구가 올해는 5,000가구를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4억 6천여만 원이던 월세 지원액도 벌써 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이나 급여 삭감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 가구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세 지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주거급여 지원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당초 올해 월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0억 원 늘려 176억 원을 확보했지만 연말까지 22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가구 수가 22% 증가했고 예산액 지출도 한 30% 증가된 상태입니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해 60억 7천만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다면 추가로 10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사업비 집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2분기에 많이 앞으로 지급이 더 늘어난다면 하반기에 추경 올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위축이 더욱 심해지면서 월세 내기조차 버거워진 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67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업무차 해외를 다녀온 A씨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오늘 완도항을 통해 화이자 백신 3,510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00회분이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서귀포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돼 모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인력 등에게 접종됩니다. 자가격리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무단 이탈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에 고발된 사람은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1:1 모니터링을 비롯해 자치경찰과 합동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는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제주도가 어류 안전성을 확보한다며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루에 가능한 방사능 검사가 고작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피해 정도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현실화되면 제주 수산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의 한 보고서에선 일본 방사능 물질 유출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 15개 어종에 1,500여억 원에서 3,6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양식산업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국내 양식광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 광어의 타격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거부감이 좀 클 것 같고 수출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도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사능 물질 검사를 위해 양식 광어의 살과 뼈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광어를 감마 핵종 분석기에 넣고 요오두와 세슘 등 방사능 물질 유무를 분석하게 되는데 킬로그램당 0.2 베크렐 이하까지 극소량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사능 분석을 하려면 시료당 3시간, 사전 처리 시간까지 합치면 10시간이나 소요됩니다. 사실상 하루에 한 건 정도만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조사 대상도 제주 전체 양식장의 15% 수준인 5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하고 분석을 하는데 하루 이상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검사 인력이 지금 2명 정도밖에 없어서 내년부터는 양식 광어뿐만 아니라 연근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방사능 오염 피해 정도를 검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가 외교부와 일본 대사관에 아이보 시코이치 대사와의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제주도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사회 의견 전달을 위해 주한 일본 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초치하고 이번 결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40일의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제주에도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였던 헬렌 켈러처럼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불편과 제약이 상당한데요. 그런데도 상대방의 손을 만져 대화하는 촉수화를 배워서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오영자 할머니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두 눈과 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손잡고 갈 때 헤어질 때는 갑자기 겁나서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일까. 많이 안 보이고요. 완전 대면이에요. 앞에 캄캄해요. 약간 남아있던 왼쪽 귀마저 청력이 나빠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되어만 갔습니다. 가까이 대화 나눌 때는 괜찮고요. 회의할 때 무슨 단체 같은 거 모임할 때 잘 알아먹지 못해요. 시각장애인은 보통 음성 언어로, 청각장애인은 수화로 소통을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은 두 가지 모두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없어도 촉감으로 소통할 수 있는 촉수화를 사용합니다.
오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촉수화라는 새로운 소통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의 손을 만지며 수어의 자음과 모음, 단어들까지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이고 이렇게 영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만지는 것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좋던데요. 실력이 조금씩 늘 때마다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집니다. 시청각 장애인도 촉수화를 배우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농아인가 친구로 담아서 손으로 수화를 나누고 축구도 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 나도 상대방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은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만큼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달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낙인과도 같은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당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조천체육관에서 제주 장애인 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엔 장애인 복지 유공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28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장한 장애인 대상은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72살 송윤호 씨가 수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보육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2명을 최근 기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선 원생 29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사 9명과 원장 등 모두 10명이 입건돼 이 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관련 수사를 마치고 입건된 교사와 원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6차례에 걸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키겠다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산 하우스 감귤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노지 감귤은 코로나19 여파로 팔리지 않아서 가격이 좋지 않았는데 하우스 감귤은 일단 좋은 가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맛과 품질이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올해 하우스 감귤 첫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수확한 감귤을 골라 담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우스 감귤 출하 시기는 예년보다 이틀 앞당겨졌습니다. 짧아진 겨울에다 지난달 기온이 높아 감귤 수확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우스 감귤 품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당도는 예년 수준인 12브릭스 정도입니다. 킬로그램당 10,000원대에 대형마트에 계약 출하될 예정입니다. 추가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꽃이 그냥 가온한 상태에서 꽃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11월 5일부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작년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우스 감귤 값은 얼마나 품질이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온 재배하는 하우스 감귤은 조금만 일찍 수확해도 맛이 떨어지는데 중간 상인들이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출하해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우스 감귤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하우스 감귤 품질 유지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망감귤 가격이 대체로 좋지 않겠느냐. 근데 하우스 밀감도 지금 현재의 당도가 상당히 좋다. 산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딱 맞는 이제 밀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코로나19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농업인이 좀
돈도 많이 받고 실력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하우스 감귤이 소비자 공략이 가능할지도 변수입니다. 지난해산 노지 감귤은 소비 부진 탓에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 농협은 품질만 유지되면 한라봉 같은 망감류 가격 상승세가 하우스 감귤값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좌 의장은 오늘 오후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집중해야 할 제주 현안이 차고 넘친다며 지사의 대권 도전은 도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주 제주 일본 총영사를 초치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용범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위반이 의심될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20여 년간 유지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칭을 제주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명칭과 목적,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제자유도시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 향토 문화와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용연 구름다리가 일주일간 출입 통제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한천 하류에 있는 용연 구름다리의 보수 공사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시행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공사에선 바닥판 보수와 케이블 녹 제거, 하부 정비 작업이 시행됩니다. 연장 52m, 폭 2.6m의 케이블을 이용한 용연 구름다리는 3종 시설물로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저유소 5개 탱크 저장소에서 기름이 유출됐지만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부소방서는 어제 낮 12시쯤 애월읍의 한 저유소 5개 탱크 저장소에서 기름 10,000리터가 유출돼 흡착포 등을 이용해 수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기름 유출로 민가나 주변 환경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폐 콘크리트 2,900여 톤을 투기하고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유 수면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55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적발 이후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친환경 무라벨 제품이 기존 2리터 용기에서 500ml 용기까지 확대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달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주 삼다수 친환경 무라벨 제품인 그린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삼다수의 친환경 무라벨 제품은 2종류가 출시되면서 오는 6월부터 가정 배송 서비스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합니다. 제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연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아트센터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 공연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이는 사곤 스크린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연극 여자망새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아트센터는 연극 여자만세 이외에도 연말까지 뮤지컬 웃는 남자, 발레 심청, 오페라 마술피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9편을 상영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 관람은 1회 300명으로 제한됩니다. 내년 도내 상하수도 관련 국비 신청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국비 신청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800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누수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개선과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 등 11건에 400억 원이 신청됐고, 하수도 분야에선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 처리장 증설 등 35건에 1,4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JI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